반갑습니다. 이번 주 위켄 리뷰를 촬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주에는 선생님하고 그 두 문제 정도를 같이 볼 건데, 시즌 1 확률과 통계, 시즌 1 교재에서 54페이지에 13번 문제랑 시즌 2 확률과 통계 24페이지에 빈출형 1번 문제, 그 두 문제를 좀 같이 볼 거고요. 혹시나 한 문제 한 문제 보고 있는 친구들은 같이 조금 이따가 할 때도, 다른 문제 할 때도 이 두 문제 같이 언급을 할 테니까 이 두 문제 같이 한번 집중해서 좀 들어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시즌 1 교재 54페이지 13번 문제부터 같이 한번 해볼 건데, 이 문제를 두 문제 다 마찬가지로 문제를 뭐 끝까지 다 풀어준다 이건 아니고요. 문제를 다 풀어줄 생각은 별로 없고,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그 확률 계산을 하는 데 있어서 좀 힘들어하는 유형, 그리고 요 문제 안에서 그 숫자들에 대한 의미나 이런 것들에 대한 그 전반적인 얘기들을 조금 해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얘기를 해주려고 하냐면, 우리가 확률 계산을 할 때는 이제 전 사건분의 해당 사건을 이용해서 경우의 수분의 경우의 수로 수학적 확률을 구한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고 있죠. 근데 그 경우의 수를 우리가 구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경우의 수 뭐 여러 가지 것들을 배웠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우리는 뭐 대부분의 확률 문제들이 많은 경우가 조합을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또 순열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기도 하죠. 근데 어떤 문제 같은 경우에는 순열을 이용해서 풀리기도 하고 조합을 이용해서 풀리기도 하는데, 순열을 이용해서 푸는 게 일단 계산은 조금 더 복잡한 경우들이 있죠. 그래서 어떤 경우에 우리는 순열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고 어떤 경우에 조합을 이용해서 풀고, 그리고 순열을 이용해서 푼다라고 했을 때 얘들을 우리는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해줘야 될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를 조금 해주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13번 문제가 뭐냐면 뭐 주머니에 빨간 공이 지금 6개, 그리고 파란 공이 3개, 그리고 노란 공이 3개 이렇게 있는데, 뭐 A, B, C 세 사람이 이 주머니에서 공을 한 개씩 순서대로 꺼내서 꺼낸 공의 색깔에 따라서 얻는 점수가 뭐 조금씩 다른가 봐요. 그래서 거기 박스 보시면은 뭐 빨간 공이 나오면 A는 3점, B는 1점, C는 1점, 뭐 띠띠띠 해서 얻는다. 자, 이렇게 해서 하나씩 순서대로 뽑을 때에 처음으로 24점 이상인 사람이 나오면 시행을 멈추겠다라고 했는데, 점수의 합이 24점 이상인 사람이 A분일 확률을 구하는 과정이다 라고 하면서 뭐 쭉쭉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꺼낸 빨간 공의 개수가 X, 파란 공이 Y, 노란 공이 Z일 때 A만 24점 이상이 되기 위해서 뭐 다음 조건을 만족시켜야 합니다 라고 하면서 관계들이 막 나와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 가지 순서상들이 있는데, 일단 여기에서 A가 뽑는 게, A가 어떻게 뽑아줘야 된다 라고 나와 있냐면, 빨강, 파랑, 그리고 노란 공을 뽑을 때 빨간 공이 6개, 그리고 파란 공이 1개, 그리고 노란 공이 2개 이렇게 뽑게 된다라고 하면 위에 박스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점수 계산대로 해주면 A만 24점 이상이 되고, 뭐 B하고 C는 24점이 안 돼서 뭐 A가 이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지금 우리는 이렇게 될 확률, 그리고 여러 가지 다른 순서상들에 대한 확률을 우리가 계산을 하고 싶은 거예요.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거 우리가 계산을 한다라고 했을 때 일단 문제에서 나타나는 뉘앙스. 자, 결론부터 한번 얘기를 해보면, 우리는 언제 순열을 이용해서 경우의 수를 구하고 언제는 조합을 이용해서 경우의 수를 구하겠느냐라고 했을 때, 이게 이제 선생님의 결론입니다. 우리가 정확한 개념이 잡혀서 난 이거는 순열로도 할 수 있지만 조합으로 갈 수도 있어. 그럼 계산이 조금 더 편해. 뭐 이런 것들이 명확하다라고 하면 어떻게 풀든 여러분들이 상관이 없는데, 실제로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구분짓기가 생각보다는 좀 쉽지가 않습니다. 됐어요? 그래서 그냥 선생님이 내린 결론은 문제상에서 뉘앙스가 순열의 뉘앙스를 갖고 있으면 그냥 순열로 따라가시면 되겠고, 조합의 뉘앙스를 가지고 있으면 그냥 조합으로 따라가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단순하게 내가 택하기만 한다라고 하면 조합일 거고, 택해서 나열한다라는 개념, 혹은 순서 있게 택한다라는 개념을 갖고 있다라고 하면 그건 우리가 순열로 풀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제는 이제 하나씩 한 번에 이렇게 9개를 땅 선택을 했더니, 자, 문제 뉘앙스가 한 번에 9개를 땅 선택했더니 빨간 공 6개, 파란 공 1개, 노란 공 2개 이렇게 나왔다라는 얘기가 아닌 거잖아요. 그죠? 하나씩 하나씩 순서대로 뽑는데 결과적으로 9개를 딱 뽑았더니 마지막에 이런 과정이 거쳐서 이런 결과만이 만들어져서 A가 24점이 됐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하나씩 하나씩 순서 있게 뽑다 보니까 이 문제는 당연히 뭘로 들어가야 정상인 거냐면 순열로 들어가야 정상인 거예요.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 문제를 FM대로 풀겠다라고 했을 때는 어떻게 문제를 풀어줘야 되는 거냐면, 이 12개 중에서 이렇게 9개가 선택될 확률을 구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전체 경우의 수가 어떻게 나올 거냐면, 전체 12개 중에서 9개를 택해서 순서 있게 나열합니다 라고 해서 12P9라고 해서, 자, 일단은 그냥 기호를 쓰겠습니다. 일단은 그냥 기호를 쓸게요.
그냥 선생님 원래 스타일은 순열에서 이 기호를 쓰지 않고 그냥 어차피 12P9야? 그러면 12 곱하기 11 곱하기 10 곱하기 어차피 이렇게 계산을 해야 되잖아. 그래서 그냥 우리는 쭉 계산을 하는데 여기서는 그 계산을 보여주고자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기호를 쓸게요. 자, 그럼 전체 경우의 수는 이 12개 중에서 9개를 선택해서 나열하는 게 전체 경우의 수가 되겠죠. 이때 해당 경우의 수는 그때 뽑히는 것들이 빨간 공 6개, 파란 공 1개, 노란 공 2개인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빨간 공 6개 중에 6개를 선택해서 나열을 해주고, 그리고 파란 공 3개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나열해주고, 그리고 노란 공 2개 중에 2개를 선택해서 3개 중에 2개를 선택해서 나열해주고, 이게 마치 해당 사건인 것처럼 보이는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여기에 곱하기 뭐가 들어가야만 하냐면, 이 의미를 좀 정확하게 기억하세요. 여기에 뭐가 들어가야만 하냐면 여기에 9팩을 6팩 곱하기 2팩으로 나누어준 이 녀석들이 들어가줘야 돼. 이게 정확한 확률이에요. 다시 얘기해서 전체 경우의 수는 얘가 맞는데 해당 경우의 수가 이만큼이 해당 경우의 수로 들어가야 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됐어요? 그럼 여기서 얘기하는 이 녀석이 바로 뭐냐라고 하면 얘는 가포순이죠. 빨간 공 6개, 파란 공 1개, 노란 공 2개에서 이 9개를 배열하는 방법이 들어가 있는 거야. 그럼 이게 도대체 왜 들어가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렇게 나열을 한 건 그냥 전체 9개를 마구잡이로 나열을 한 게 아니라 빨간 공은 빨간 공대로 6개, 파란 공은 파란 공대로 1개, 노란 공은 노란 공대로 2개를 각각 그들의 자리에만 배열을 한 거예요. 됐어요? 그럼 우리는 그들이 배열될 뭐를 결정을 지어줘야 되냐면 자리 결정을 지어줘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무슨 말이야? 자, 이런 얘기예요. 자, 지금 9개를 선택을 해서 9개를 선택해서 9개를 나열할 건데 우리는 빨간 공은 빨간 공 자리, 파란 공은 파란 공 자리, 노란 공은 노란 공 자리에 배열을 할 거다라는 얘기야. 그럼 우리는 이 9개의 자리 중에서 예를 들어서 빨간 공이 들어갈 이런 6개의 자리를 선택을 해주고, 그리고 파란 공이 들어갈 이런 1개의 자리를 선택을 해주고, 그리고 노란 공이 들어갈 이러한 2개의 자리를 먼저 결정 지어줘야 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게 바로 뭐냐면 그냥 빨간 공 6개, 노란 공 2개, 파란 공 1개를 배열하는 가포순의 경우의 수가 이 노란색 경우의 수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런 식으로 빨간 공 자리, 파란 공 자리, 노란 공 자리가 결정된 거야. 그럼 이렇게 결정된 자리에 빨간 공 자리 이 6자리에 빨간 공을 배열하고, 파란 공 한 자리에 파란 공 하나를 배열하고, 노란 공 자리에 노란 공 2개를 배열하는 걸 다시 또 넣어줘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죠. 됐습니까?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순열로 풀겠다라고 하면 이런 방식으로 풀어줘야 되고, 여기에서 각각의 색깔들을 각각의 자리에 배열을 해준 게 이 경우의 수고요. 얘들은 그 색깔이 들어갈 수 있는 그 색깔들의 자리 결정의 경우의 수가 또다시 한 번 더 들어갔다라고까지 기억을 해 주셔야만 합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럼 이제 여기서 잠깐만. 그럼 순열로 문제를 풀면 순열로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 수가 있대요. 그런데 이 문제를 뭐 해설 강의를 들어본 친구들이나 수업을 착실하게 들어본 친구들이 수업 시간에 이걸 어떻게 푼 경우들이 있을 거냐면 이렇게 푼 경우들이 있을 거고요. 지금 실제로 해설지도 이렇게 풀려져 있습니다. 그럼 해설지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그냥 이 12개 중에서 그냥 이렇게 택하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해서 전체 경우의 수는 12C9, 12개 중에 9개를 택하는 경우의 수에 대해서 빨간 공 6개 중에 6개를 택하고, 파란 공 3개 중에 하나를 택하고, 노란 공 3개 중에 2개를 택하는 경우의 수와 동일합니다. 자, 이런 확률과 동일합니다 라고 해서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실제로 여러분들이 계산을 해보면 얘하고 똑같아요. 이 2개의 결과물이 동일합니다. 그럼 당연히 누가 보더라도 이거보다는 이게 훨씬 빡시죠. 이거보다 이게 훨씬 더 간단해요. 그래서 이게 간단하니까 나는 이렇게 문제를 풀면 되겠네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 우리는 언제 순열을 써야 되고 언제 조합을 써야 되는지 잘 이해를 못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문제를 풀어도 상관이 없는 게 이유가 결과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순열이라고 하는 녀석은 조합이라고 하는 게 순열에서 나온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MPR이라고 하는 건 N개 중에 서로 다른 알개를 택해서 순서 있게 나열한 거잖아. 그걸 우리는 뭐라고 써주냐면 N개 중에 알개를 선택을 해. 그리고 그 알개를 나열한 거야 라고 하면서 이런 원리를 가지고서 우리가 조합 공식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럼 실제로 여기에 있는 이 12P9라고 하는 녀석은 뭐하고 동일한 거냐면 12개 중에 9개를 선택해서 그 9개를 배열해 준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됐어요? 자, 그리고 여기 있는 녀석에 대해서 이 분자를 비교해보면
여기까지 이 녀석들이 바로 뭐냐면 결과적으로는 또다시 이렇게 선택된 9개를 배열한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빨간 공 6개, 파란 공 1개, 노란 공 2개, 토탈 9개를 선택해서 그 9개를 배열해 주시면 된다라고 하는 거죠. 됐어요? 그래서 이 분모가 요 분모와 같아지는 거고 결과적으로 요 분자가 요 분자 전체 요만큼과 같아지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야. 그러면 당연히 얘가 서로 약분이 되니까 그냥 조합만 가지고 문제를 푼다 하더라도 그 비율이 동일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시는 거죠.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게 A가 24점을 얻기 위해서는 지금 빨간 공이 6개, 파란 공이 1개, 노란 공이 2개가 나와야 되는데 얘들의 순서가 정해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맨 앞에 뭐 빨간 공이 나오든 파란 공이 나오든 노란 공이 나오든 상관이 없고 제일 마지막에 누군가 탁 나오면서 반드시 얘가 예를 들어서 반드시 빨간 공이 나오면서 A가 24점 이상이 돼야 된다. 뭐 이런 게 아닌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맨 마지막에도 빨강, 파랑, 노랑 중 뭐가 나오든 상관없어요. 그래서 그냥 이 9개를 마구잡이로 배열해도 상관이 없기 때문에 분모도 그냥 9팩이고 분자도 그냥 9팩이 되면서 서로 약분이 되면서 조합으로 문제를 풀어도 상관이 없는 것처럼 문제가 보이게 되는 겁니다. 됐어요? 오케이. 근데 이게 이제 선생님이 비교해서 보여줄 문제가 이제 시즌 2에 있는 그 통계 파트에 있는 빈출형 1번 문제란 말이야. 그것도 같이 꼭 보세요. 자, 그 문제도 얘하고 거의 흡사해요, 문제가.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풀이 과정을 봤을 때 받아들이기가 좀 힘들거나 헷갈려하는 그런 부분들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같이 비교해 주시려고 하는 거고 그 문제도 그럼 조합으로 우리가 풀 수 있냐라고 하면 그 문제는 조합으로 풀리지가 않아. 그 문제는 얘하고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 차이를 거기 가서 선생님이 다시 한번 얘기를 해줄게요. 오케이. 자, 결론 다시 한번 결론. 자, 이 문제를 다 풀어줄 생각 없었어. 나머지는 똑같은 방식으로 여러분들 해보시고요. 이렇게만 갖고 가지 마시고 제발 이게 쉬우니까 간단한 걸로 할래 이러지 마시고 순열로 나오는 뉘앙스는 문제상에서 뉘앙스가 순열이야. 그러면 그냥 순열로 가시는 게 맞고요. 뉘앙스가 조합이야. 그럼 조합으로 가시는 게 맞아요. 이걸 순열로 풀어야 되는 문제를 그게 간단하다고 해서 억지로 그냥 조합으로 풀어서 바꿔서 문제를 풀면 어떤 문제는 맞겠지만 어떤 문제는 여러분들이 틀릴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걸 명심하셔라 라고 하는 거고요. 그렇게 순열로 푼다라고 했을 때 이렇게 같은 것들을 우리가 나열하는 구조에서는 이러한 가포순의 구조로서 그들의 자리를 먼저 결정 지어주고 그 각각의 자리 안에서 같은 것들도 우리는 확률에선 같은 것도 다른 걸로 보는 거잖아요. 자, 그것들을 다 나열해주는 경우의 수가 같이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 개념을 좀 기억하고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즌2에 있는 그 빈출형 1번 그것도 같이 한 번 더 점검하시고 같이 한번 복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수고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위켄 리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2문제 푸는데 이 문제만 듣지 마시고요. 앞에 다른 문제 하나 풀었거든요. 그거 같이 병행해서 보시고 같이 비교하면서 복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시즌2 24페이지에 있는 빈출형 1번을 같이 풀어볼 건데 빈출형 1번 자, 이 녀석도 이제 앞에서 풀었던 그 시즌 1에 있는 54페이지인 13번인가요? 그 문제하고 구성이 똑같고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개념이 똑같아요. 자, 그런데 이 문제 듣기 전에 혹시나 이 문제가 궁금해서 이 문제만 지금 클릭한 친구들은요, 이 문제를 듣기 전에 다른 거 그 시즌 1에 있는 54페이지 13번 문제 그거 같이 얘기를 했거든. 그러니까 그거 먼저 한번 들어보시고 이 문제를 같이 들으세요. 알겠죠? 같이 비교해서 보셔야 돼. 거기에서 얘기했던 거하고 이제 같은 맥락으로 얘기를 좀 해볼 거예요. 자, 그리고 이 문제도 선생님하고 끝까지 풀 생각은 없어. 그냥 그 포인트들만 언제 순열을 써야 되는지 언제 조합을 써야 되는지 그리고 순열을 쓸 때 이렇게 같은 문자들이 있는 것들은 우리가 어떤 식으로 경우의 수를 따져야 되는지 그런 것들 확률에서 얘기를 좀 할 겁니다. 자, 선생님 여기 통계인데요? 아니야. 그냥 확률만 구할 거야. 확률만. 자, 그래서 빈출형 1번을 보시면요. 흰 공 3개, 검은 공 4개가 들어가 있는 흰 공 3개, 검은 공 4개가 들어가 있는 이러한 주머니가 있대요. 자,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 주머니에서 동시에 몇 개를 선택을 하는 게 아닙니다. 주머니에서 임의로 공을 1개씩 꺼내는 시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꺼낸 공은 다시 넣지 않습니다. 됐어요? 자, 그러면 꺼내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동시에 꺼낸다라고 했을 때 흰 공 하나, 검은 공 하나가 나오는 경우는 그냥 그거 하나밖에 없는 거잖아. 그런데 하나씩 꺼낸다라고 했을 때는 흰 공 하나, 검은 공 하나가 나오는 경우가 흰 공, 검은 공 나오는 경우랑 검은 공, 흰 공 나오는 경우가 분명 다르죠. 됐어요? 그래서 얘는 하나씩 순서대로 꺼내고 있기 때문에 순열적 개념으로 갖고 가야 된다라고 하는 걸로 받아들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때 꺼낸 공의 검은 공의 개수가 흰 공의 개수보다 많아지면
시행을 멈춘대요. 자, 검은 공의 개수가 흰 공보다 자 많아졌어. 그럼 멈추는 거야. 같아졌어. 그때까지는 계속 하는 겁니다. 자, 이때 꺼낸 모든 공의 개수를 확률 변수 x라 하자 평균을 구하는 과정이라 평균 여러분들 계산해 보시고요. 선생님하고는 확률만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자, 그럼 주머니에서 임의로 한 개씩 공을 꺼내는데 확률 변수를 먼저 설정하려고 합니다. 흰 공, 꺼낸 흰 공의 개수를 k개라고 하면 검은 공은 그거보다 많아야 되는 거니까 당연히 k 플러스 1개가 돼야 하겠죠. 자, k 플러스 2개도 안 돼요. 왜? 검은 공이 많아지기만 하면 그냥 게임 끝, 시행 끝 이렇게 하는 거니까 하나만 딱 많아지면 끝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k 플러스 1개 이하야말로 나온 뽑힌 모든 공의 개수는 k 플러스 1이니까 2k 플러스 1에서 확률 변수 x가 가질 수 있는 값은 홀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확률 변수 x라고 하는 녀석이 1일 경우, x가 3일 경우, 그리고 x가 5일 경우, 그리고 x가 7일 경우로 해서 네 가지의 확률 변수에 대한 각각의 확률을 계산하려고 하는 거야. 자, 그래서 이 녀석의 확률을 한번 계산해 보려고 했더니 한 번만에 시행이 끝나려면 검은색이 더 많아야 되는데 공이 하나밖에 안 나온 거잖아. 그럼 당연히 그냥 검은 공 하나 나오면 끝나는 거죠. 뭐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7개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데 검은 공 4개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 되겠네 라고 해서 그냥 우리는 만약에 이 문제가 빈칸 추론 문제가 아니라 그냥 우리가 혼자 스스로 푸는 문제였다, 단답형 문제였다라고 하면 그냥 확률이 7분의 4다라고 해서 자연스럽게 넘어갔을 것 같은데 얘를 보니까 뭐 이상한 숫자가 좀 더 있습니다. 뭐라고 나와 있냐면 7p1 뭐 굳이 여기다가 p를 그죠? 그냥 7c1 아닌가? 자,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데 어차피 7c1과 7p1은 7로 숫자가 같기 때문에 헷갈리는 거지. 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순열로 들어가셔야 되는 문제야. 순서성이 있는 문제죠. 오케이. 자, 7p1 오케이. 7개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나를 했대. 자, 이때 3p형 뭐 굳이 이걸. 자, 흰 공은 안 뽑은 거야. 자, 그리고 4p1 검은 공 하나를 뽑아서 나열했대요. 근데 뒤에 곱하기 1이 들어가 있어. 그러니까 확률은 7분의 4라고 해서 내가 제대로 구한 것 같은데 뒤에 곱하기 1의 개념이 뭔지 이걸 잘 모르겠는 거예요. 이걸 잘 모르겠는 거야. 자, 그럼 넘어가 볼게요. 자, x가 3일 경우도 한번 보시면 그럼 전체 공이 3개가 나왔는데 검은 공이 더 많아야 되잖아. 그럼 이 경우는 검은 공이 지금 몇 개? 2개가 나온 거고 흰 공이 몇 개? 1개가 나온 이 경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란 말이야 지금. 됐습니까? 자, 그럼 검은 공 2개, 흰 공 1개가 나와야지만 게임이 끝난대요. 그러면 여기서 시키는 대로 순열이래? 그러면 7개 중에서 나는 3개를 선택해서 배열하는 경우의 수가 전체 경우의 수일 거고요. 자, 이때 해당 사건은 흰 공 하나, 검은 공 2개가 나와야 돼. 그럼 흰 공은 3개 중에 하나 선택해서 나열하고 and 검은 공은 4개 중에 2개를 선택해서 나열을 하겠죠. 자, 그래서 나는 이걸로 끝날 것 같은데 여기에도 곱하기 뭐야? 1이 들어가 있는 거야. 그럼 여기에서 이제 이 개념을 정확하게 갖고 있지 않은 친구들은 이 곱하기 1이 도대체 뭔지를 헷갈려 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제 아까 시즌 1 13번 문제를 듣고 온 친구들은 이제 뒤에 있는 이 곱하기의 의미가 뭔지를 알 겁니다. 그럼 우리는 이 뒤에 있는 곱하기 1의 의미가 바로 뭐냐면 지금 요 녀석은 흰 공 하나 따로 검은 공 2개 따로 배열을 해준 거죠. 그럼 얘들을 통으로 배열한 게 아니라 분모는 3개를 그냥 통으로 배열한 건데 얘는 흰 공 하나, 검은 공 2개를 따로따로 배열한 거야. 이러면 안 되잖아. 그죠? 그래서 얘들은 어떻게 지금 배열을 해줘야 되는 거냐면 그 각각의 색깔이 들어갈 자리 결정을 해줘야 되는 거야. 자리 결정을 해줘야 되는 거라. 그래서 여기 뒤에 곱해지는 경우의 수가 그 자리 결정의 경우의 수라고 하는 거죠. 그럼 생각을 해보면 자, 흰 공 하나, 검은 공 2개가 이렇게 나왔을 때 조건을 만족하려면 당연히 맨 처음에는 무조건 누가 나와야 돼? 흰 공이 나와야겠죠. 왜? 검은 공이 나오면 벌써 한 번의 시행만에 게임이 끝나야 되는 거란 말이야. 그리고 마지막엔 무조건 누가 나와야 되냐면 검은 공이 나와줘야 돼. 아니, 검은 공이 많아지면 게임이 끝난다 그랬는데 갑자기 맨 마지막에 흰 공을 딱 뽑더니 검은 공이 많아졌어. 끝! 이런 건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 전까지 흰 공과 검은 공의 개수가 동일한 상태를 유지했다가 동일해졌어. 그리고 검은 공이 하나 탁 나오면서 오케이, 검은 공이 더 많아? 게임 끝! 이렇게 가져야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맨 마지막에 무조건 검은 공이 나와야 돼요. 그럼 우리는 공 3개니까 가운데 남은 하나만 배열하시면 돼. 그래서 맨 앞에는 흰 공, 맨 끝에는 검은 공이 강제적으로 세팅되는 구조인 거죠. 그럼 여기서 하나 빼버리면 검은 공 하나밖에 없으니까 이런 경우밖에 없는 거야. 다시 얘기해서 흰 검검 나오는 경우만 우리가 x가 3이 될 경우가 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우리는 이렇게 검은 공 자리, 흰 공 자리를 지정해 놓고 이 검은 공 자리에 2개 배열해주고 이 흰 공 자리에 하나를 배열해 주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 흰 공과 검은 공의 자리를 결정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갖고 가신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 의미를 좀 정확하게 알고 가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도 쉽게 처리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의미를 정확하게 모르는 친구들이 나를 갖다가 뭐 뒤에 곱하기 1 곱하기 1 뒤에 건 뭐 다 상관없으니까 여기까지만 하면 끝나니까 그냥 곱하기 1인가 나머지는 뭐 이렇게 생각해서 착각을 할 수 있는데 그러시면 안 되고 그래서 이 문제는 오히려 그 밑에 x가 7인 경우에 대해서 곱하기 5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 곱하기 5까지도 그냥 박스로 만들어주는 거 괜찮을 것 같아요. 왜? 이 곱하기 5를 박스로 안 만들어주다 보니까 개념을 몰라도 이 문제 자체는 풀어서 맞추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뭐? 통계잖아. 그럼 전체 확률이 1이잖아. 그러니까 나머지 나가 뭔지 모르겠어. 근데 나머지 것들 3개가 1, 3, 7이 확률이 다 계산이 돼버리잖아. 그러니까 나를 몰라도 그냥 x가 5일 확률을 그냥 계산해서 평균을 그냥 계산해서 답은 맞춰버리더라고요. 자, 물론 시험장에서 그렇게 하는 건 훌륭하죠. 자, 그런데 이제 우리는 지금은 시험이 아니니까 정확하게 갖고 갑시다. 자, 그래서 이 녀석도 이제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면 자, 5개가 나오는데 5개. 그럼 공 5개라고 하는 건 검은 공이 지금 3개, 흰 공이 2개 이렇게 나와줘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전체 7개 중에서 5개를 선택해서 배열하는데 흰 공은 3개 중에서 2개 선택해서 배열 and 검은 공은 4개 중에서 3개 선택해서 배열. 그럼 뒤에 곱하기 얘는 도대체 뭐가 들어갈까라고 하는 건데 이게 의미하는 게 뭐라고요? 흰 공과 검은 공의 자리 결정. 됐습니까? 자리를 먼저 결정해주고 그 각각의 자리에 배열한 개념이다.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처음에는 무조건 흰 공, 맨 마지막에는 검은 공. 그럼 가운데 우리는 3개를 배열해야 되는데 그 3개를 조건에 만족하게끔 자, 맨 마지막까지는 흰 공이 크거나 같은 경우를 유지하다가 맨 마지막에 검은 공이 하나 탁 나오면서 검은 공 윈! 이러고 가야 되겠죠. 자, 그러면 흰 공 하나, 검은 공 2개를 배열하는 방법이 흰, 검 이런 게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아직까지는 괜찮은 거죠. 또는 맨 앞에 검이 나와도 괜찮아. 근데 그 다음은 흰이 나와야죠. 흰, 검 나오면 여기서 끝나버리는 거잖아. 그리고 검 이렇게 나오겠죠. 그럼 검, 흰은 안 된다며. 그러니까 자리를 결정할 수 있는 경우가 몇 가지밖에 없는 거야. 2가지밖에 없는 거고 이러한 2가지에 대해서 흰 공 자리와 검은 공 자리가 결정났을 때 그 각각의 자리 흰 공 배열, 검은 공 배열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몇 가지로 나오냐면 2가지입니다 라고 나오는 거야. 그래서 이게 자리 결정. 앞에 13번 문제에서 풀었던 것처럼 개수가 많아지니까 그건 가포순으로 처리했는데 얘는 개수가 많아진다, 개수가 적다라고 해서 가포순으로 처리를 안 한 게 아니라 조건이 걸려있기 때문에 단순 가포순은 해결이 안 된다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됐어요? 자, 그럼 마지막 요거까지 한번 해볼게요. 자, x가 7일 확률은 공이 7개가 다 나와야 돼. 그럼 검은 공이 4개 나오고 흰 공이 3개가 다 나와줘야겠네요. 그래서 결국에는 7p7분의 3p3 곱하기 4p4가 된 건데 이 뒤에 있는 곱하기 5도 정확하게 우리는 왜 곱하기 5인지를 한번 확인해 보자고요. 그럼 어떻게 해서 만들어진 거냐면 마찬가지로 자, 맨 앞에는 무조건 흰 공 나와야 되고 맨 마지막에 무조건 검은 공 나와야 되는 건 강제 세팅. 그리고 우린 가운데에 나머지 5개만 더 배열을 해주면 되겠네요. 그럼 흰 공 2개, 검은 공 3개가 남았으니까 흰, 검 요거 가능하겠네. 그리고 흰은 앞에 고정시킨 상태에서 검을 하나씩만 땡겨보자. 자, 그럼 이것도 아직까지는 검은 공이 많아지는 경우가 없으니까 가능할 거고요. 흰, 검까지도 가능하겠다. 자, 이것까지도 가능하죠. 둘이니까. 됐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검이 하나 더 오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럼 여기서 끝. 그리고 이제 맨 앞에 흰 공이 아니라 검은 공이 오는 경우. 그럼 검, 흰, 검. 이것까지도 괜찮죠. 자, 그리고 검, 흰, 검. 이것까지도 괜찮죠? 같아? 흰 공 많아? 같아? 흰 공 많아? 같아? 검은 공이 많아져. 이거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검, 흰, 검으로 오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검공이 많아지면서 게임이 끝나는 상황이 벌어지겠죠. 여기서. 자, 그리고 검 당연히 안 되겠지. 그래서 자리를 결정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이렇게 몇 가지가 됐다는 얘기야. 5가지가 됐고 이렇게 결정된 자리에 검공 4개, 흰공 3개를 배열까지 해준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이 뒤에 곱해져 있는 숫자 1, 1, 5, 2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앞에 있는 13번 문제 선생님하고 했던 것처럼 작년 기출문제죠. 거기에서 했던 9팩을 6팩, 2팩으로 나누는 가포순의 그 색깔들에 대한 자리 결정의 경우의 수와 동일한 의미를 갖는다라고 하는 걸로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하나만 더 참고적으로. 그럼 선생님, 이제 아까 그 13번 문제하고 유사성을 갖는다, 비슷한 문제다라고 하는 게 느껴지잖아요. 그럼 선생님 이것도 조합으로 풀 수 있습니까? 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뭐 아무거나 한번 해볼까요? 요거만 한번 해볼까? 자, 이것만 한번 해보면 선생님 그러면 결국에는
7개 중에 3개를 선택하는데 흰 공 3개 중에 하나 선택하고 검은 공 4개 중에 2개 선택하면 되는 건가요? 라고 하면 얘는 안 된다라는 거야. 얘는 이렇게 조합으로 함부로 바꿀 수 없다는 얘기죠. 왜? 그럼 이렇게 조합으로 바꿨을 때 순열로 푼 것과 동일해지려면 이렇게 선택하고 배열, 선택하고 배열 이게 돼줘야 서로 약분되면서 아 조합으로 풀어도 비율이 똑같아요가 되는 거였잖아. 근데 이게 분모는 이게 맞단 말이야. 근데 분자는 실제로 우리가 배열하는 경우의 수가 3팩토리알 가지가 나오질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배열하는 경우의 수가 3팩토리알 가지가 나오질 않는다는 거지. 왜? 아까는 순서가 고정된 게 없었단 말이야. 빨간 공이 어디서 나오든 노란 공이 어디서 나오든 파란 공이 어디서 나오든 상관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9개를 뽑고 그냥 배열해주면 됐는데 얘는 그렇게 3개를 뽑고 마구잡이로 배열하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왜? 맨 앞에는 무조건 흰 공이 나와야 되고 맨 마지막에는 무조건 검은 공이 나와야 되는 고정된 배열 순서가 존재한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분모는 그냥 전체 3팩으로 가는데 분자가 전체 3팩으로 갈 수가 없는 상황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아무 생각 없이 함부로 똑같은 문제네? 조합으로 풀까? 라고 해서 처리를 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야. 됐습니까? 자, 그래서 요거 두 문제 선생님이 비교해서 풀어준 이유를 알겠습니까, 이제? 자, 다시. 자, 순열로 풀까, 조합으로 풀까? 확률 문제를 풀 때 순열로 풀까, 조합으로 풀까? 그걸 여러분들 멋대로 결정하지 마시고요. 웬만하면 그냥 문제에서 시키는 그대로. 아, 선생님 저는 개념이 정확하기 때문에 그냥 순열로 풀 거 계산을 좀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조합으로 풀 거예요. 정확하면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조금이라도 헷갈릴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면 그냥 문제에서 순열의 뉘앙스가 느껴져? 그럼 순열. 조합의 뉘앙스가 느껴져? 그럼 조합. 억지로 그걸 다른 걸로 바꿔서 풀지는 않도록. 그리고 이런 문제에서 순열로 푼다라고 했을 때 단순하게 이렇게만 배열하시면 안 되고 그들의 자리 결정의 경우의 수가 한 번 더 들어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까지 개념을 정확하게 잡고 가시고요. 요거 두 문제 비교해서 한번 풀어보시면 이쪽 유형이 아마 자리가 잡히실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수고하셨습니다.